이긍정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zagavarzon.com 자가발전.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긍정 씨가 준비한 자가 드럭스 하면 안 되나? 자가 게임즈야 아직까지는? 자가 팔머시 게임 아직 자가 게임즈야? 그래요. 아무튼 자가 게임스의 이긍정 특집, 이긍정의 인생 게임 편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네. 뜨든 뜨든. 두둥. 그래서 이긍정 씨는 이긍정 씨 다운 팩토리오를 가져왔고 또 이긍정 씨 답지 않은 언더테일이라는 그런 눈물 나는 게임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네. 2부에서는 이제 또 다른 컨셉의 게임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렇죠. 네, 역시나 인디 게임이고요. 당연하죠. 저는 네. 유명한 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인디 게임 하다가도 유명해지면 안 해. 내가 에이씨, 마지막으로 유명해졌어, 했던 이러면서. 유명한 거는 네. 돈 주고 했던 유명한 건 디아블로 2입니다. 아, 또 약간 곤조가 있으시네요. 그거 이후로 유명한 거 안 했어요. 네, 디아블로 2도 약간 마지못해 하신 느낌이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애들이 다 하길래 말이 안 그러니까. 통하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요. 네네. 브레이드라는 게임입니다. 브레이드요. 네. 브레이드는 난 내 인벤에 있는 것 같다. 스팀 링크. 아, 그래요? 네. 아망드는 근데 이게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거 모바일 게임으로도 있지 않나요? 모바일 게임은 없을 걸?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이거 내 기억에 무료였던 것 같은데. 아니요, 유료입니다. 유료인가? 해외에서 무료로 웹에서 배포하지 않았어요? 유료고 아마 이벤트 때문에 무료가 된 거 그랬었나 아닐까요? 보다. 네네네. 아 모바일 게임이 아니고 제가 왜 모바일 게임인 줄 알았냐고 생각해 보니까 네. 이거를 한번 그 패키지로 묶어서 한번 네, 싸게 판 적이 있었어요. 팔 적 있어. 번들 네 번들팩으로 네. 그래서 이게 앱스토어에서 구매를 해서 모바일이라고 맥 생각했던 맥용 건데 앱스토어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 게임을 갖고는 있는데 네. 한 번도 플레이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해보고 이게 아케이드 게임 같이 생겼는데 맞아요. 옛날에 뭐 소닉 마리오. 아니면 마리오. 슈퍼 마리오 뭐 이런 마리오로 굉장히 비율을 많이 받고 네. 비난을 많이 받아요. 슈퍼 마리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실제로 까보면 약간 퍼즐이잖아요. 그렇죠. 퍼즐성을 띠고 있어서 전 이게 너무 어려워서 1탄 네. 정도만 하고 그만뒀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너무 어렵던데. 그 저는 머리 쓰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아, 변태야 변태. 그럴 일단 수 있지. 뭐 해봅시다. 어떤 게임인지 먼저 소개 먼저 해야겠죠? 네, 일단 그 트레일러 중에 나오는 메시지를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네. 만약 당신이 실수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결과도 되돌릴 수 있다면, 죽음을 거스를 수 있다면, 시간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BGM 깔아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좀 줄여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조나단 블로우라는 사람이 개인 개발에 가깝게 만든 프로젝트고요. 네네네. 이거 만드는데 사비 $20만 넣었다고 합니다. 거의 $20만 다 얼마야? 거의 우리나라 다 그 생활비로 썼대요. 아, 생활비가 집에서 했으니까요. 네. 네. 뭐 어쨌든 2008년에 나온 거야. 되게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네요. 2008년에 나왔는데 그해 올해 인디 게임 이렇게 뽑혔던 게임이에요. 맞아요. 이거 상 되게 많이 탔었고 음악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악도 좋고 네. 디자인도 좋고 네. 스토리가 아주 철학적입니다. 너무- 그런 게임 좋아. 그래서 오늘 스토리 얘기도 조금 해드릴 거예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 형태는 어떤 거냐면 슈퍼 마리오랑 아주 비슷합니다. 슈퍼 마리오랑 게임 구성이 거의 똑같죠. 그렇죠. 그 기본 구성은요. 그렇죠. 네. 뭐 좌우로 움직이고요 캐릭터가 슈퍼 마리오. 앞으로만 계속 게임. 진행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횡스크롤 게임. 네, 횡스크롤이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가면서 점프를 할 수 있고 뭐 조그만 그 슈퍼 마리오 보면 꼬맹이들 나오잖아요. 네네. 밟아 죽일 수 있는 애들. 네. 네네. 여기도 그런 게 나와요. 밟아서 죽일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이. 밟으면 네. 조금 높이 뛰고 뭐 그런 네. 거. 그냥 완전 슈퍼 마리오지 사실. 그러면 슈퍼 마리오라면 네. 저라면 좀 더 유명한 슈퍼 마리오를 할 것 같은데 네. 슈퍼 마리오보다 더 차이점. 재미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하고 네.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좋고요. 이거 네. OST 또 따로 파는 그런 네. 겁니다. 네. 네네. 그리고 스토리가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마지막으로 마리오랑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요. 게임 상에서 게임성이요. 네. 네. 여기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이게 약간 그 아까 소개해 차이점이죠. 주셨던
그 스토리에서 묻어나는 내용이 네네. 이거군요. 그리고 네. 이걸로 인해서 퍼즐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1탄인가에서 그걸 처음에 막혔었는데 맞아요. 시간을 되돌려서 풀어야 돼요, 게임을. 맞아요. 네. 좀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게임을 하다가 아까 말했듯이 그 밟아 죽이는 애들 있잖아. 네네. 걔네랑 부딪힌다든지 네. 아니면 바닥에 뭐 못 같은 거 밟는다든지 떨어진다든지 네. 하면 죽어요. 슈퍼마리오처럼. 응, 죽는데 슈퍼마리오는 죽으면 다시 시작하잖아. 네. 얘는 죽는 순간 화면이 멈추고 배경음악이 멈춰요. 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음. 그 상태에서 시간을 되돌리면 그대로 뒤로 갑니다. 몇 주 전으로. 게임 네. 오버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을 되돌려서 게임을 다시 하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퍼즐을 푼다든지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야, 그럼 이게 처음에 만약에 퍼즐이면 네. 첫 단추를 잘못 깬 상태에서 진행을 계속 했으면은 네, 굉장히 문제 자체가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잘못 있어요. 생각하면은 게임 오버라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왔으면 처음부터 근데 돌려야 되니까. 이게 옴니버스식으로 1-1탄, 1-2탄 슈퍼마리오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탄마다 그 판 다시 시작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예 죽 썼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치. 이게 제가 긍정 씨 거에 조금 더 퍼즐성이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실까봐 좀 덧붙이자면은 네, 그 전체 게임 상은 지금 구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중간에 그 시간의 영향을 안 받는 물체들이 생겨요. 그치. 그래서- 퍼즐성을 이용하기 네. 위해. 돌려도 걔네들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저기는 절대로 못 가는 건데 못 가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 뭐 공중에 떠다니는 뭐 어떤 발판 같은 거는 시간의 구애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던가. 뭐 아니면 그 발판 위에서 시간을 돌리면,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리면 내가 뒤로 가잖아. 네. 근데 그 발판 위에서 하면 난 안 움직이고 딴 것들만 주변만 돌아간다던가.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머리 써야 돼요. 그걸 머리를 써서 이제 풀어가는 건데. 나 이런 거 좋아. 아 근데 저는 그게 시간만 이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런 머리 쓰는 걸 못해요. 아, 그리고 순발력도 있어야 돼. 네. 마리오처럼.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그 시간을 되돌리다가 갑자기 막 점프를 한다던가 네네. 이런 걸 같이 해야 된거든요. 네. 그래서 전 너무너무 짜증 화딱지가 나서. 근데 저는 이게 그래픽이 좋다고 뭐 예쁘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캐릭터 자체가 약간 대두잖아요. 그렇죠. 2D 캐릭터인데 머리 큰 되게 아저씨. 마리오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근데 마리오는 귀엽잖아. 근데 난 이게 귀엽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얘는 그 오데오 가르마에 양복을 입고 있어요. 빨간 넥타이. 흉물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네. 이제 번들팩 안에 들어 있는데도 이건 안 해. 이러고 그냥 지워버리고 아, 다른 진짜요? 것만 이 딴 게임 봤거든요. 아이콘도 그 캐릭터라서요. 네, 마음에 그래서 안 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는데 게임 내용이 그렇다니까 굉장히 해보고 싶어지네요. 저는 네. 그런 네. 이제 머리 쓰면서 순발력 요하는 게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청취자분들 중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또 타입은 그런 거가 승부욕을 굉장히 자극해요. 맞아요. 누구랑 같이 안 하는데 아씨 내가 이걸 깨야 돼. 이것만 깨고 오늘 잔다 이러고 계속 심장이 너무 간질거려. 아 그지 어, 그런 심장이 느낌. 너무 그래. 아, 표현 좋은데. 네, 저는 간지러움보다 심장이 고통을 느끼면서 그 화가 나요. 심장 사상충이 들어갔나 보지. 근데 어쨌든 이 게임의 주 스토리는 그래서 네. 주인공인 과학자 팀 이라는 애가- 브레이드가 아니야? 걔 이름이? 아니에요. 걔 이름이 브레이드인 줄 알았는데. 팀이고요. 팀이 떠나간 공주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그 거예요. 공주 저기 아까 그 언더테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별을 했군요. 이별을 네. 당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게임을 시작하면 월드가 총 6개가 있고요. 네네. 월드 2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은 튜토리얼인가 보죠? 아니요. 원은 이제 이게 시간 순서대로가 마지막, 아니잖아. 원이 엔딩이야. 네. 그러니까 원을 함으로써 옛날의 얘기를 듣는 거야. 그렇죠. 왜 헤어졌는지. 그렇죠. 영화 같다. 스토리 좋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네. 감안해서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2부터 시작을 하는데 게임을 할 때마다 천천히 말해요. 내용 이제 감상할 거니까. 네, 이 안에 2-1, 2-2, 2-3 해서 한 5개, 6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걸 깨면 퍼즐 조각을 줘요. 그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면 네. 월드 하나가 열리는 컴플리트가 거예요. 됩니다. 네. 어. 그럼 다음 월드로 이렇게 네, 진행을 하는 넘어가는 거죠. 거. 네. 네. 근데 그 월드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데는 아까 은 실장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곳도 있고 네. 반대로 막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곳도 있고 그래요. 나중 가면 그런 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또 반전인데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이게 뭐야, 약대기처럼. 뭐야? 자, 팀이 말씀드릴게요. 2008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이 공주를 찾아가는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탄에 가면 월드 6로 가면요. 말 안 누가 하는 게 남자야?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말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2008년 게임인데 난 이거 아직도 안 했는데. 말하지 마요. 방송 접을까? 알았어. 네. 해봐요. 공주가 남자였던 거 아니야? 거길 가면요. 공주가 본인인 거지. 이건 철학적이라고 했으니까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월드 6로 가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
그래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걸 감안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반대로 엄청 가는 거예요. 어렵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럼 마지막 아예 단 가면. 뒤집어서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네. 6탄부터 하고 싶어요. 6탄부터. 그럼 때려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쯤에 가면은 공주가 보여요. 아, 예. 네, 기사가 공주를 데리고 내려와 하늘에서. 그래서 내려오면서 기사가 잡았다라고 해요. 아 이제 네, 거꾸로 말풍선으로. 흐르니까 거꾸로 네. 흐르고 있으니까. 잡았다 네. 이러는데 공주가 기사한테서 막 도망을 쳐. 네. 그러니까 기사가 놓쳤으니까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막 공주가 도망치고 팀한테 이제 주인공한테 도와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쭉 가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럼 팀은 공주가 네. 도와줘 했더니 기사한테. 기사가 공주를 구한 거고 그렇지. 그렇지. 네. 다시 말해서 공주는 팀마스에서 도망치고 있던 거예요. 팀이 나쁜 놈이었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스토커였나 보다. 약간 스토리가 좀 이상해졌죠? 야,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편집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한 월드에 가면은 뭐 1, 2, 3, 4, 5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책들이 하나씩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책을 가면 이 스토리를 계속 읽을 수 있거든요. 이 게임이 한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네. 거의 소설처럼 써놨어요. 그러면 지금 긍정 씨가 이 전반적인 맥락, 그러니까 팀이 나쁜 놈이다라는 네. 걸 나쁜 놈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네. 아까 했는데 그 스토리는 그걸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감상해도 훨씬 더 다양한 지금 반전의 그럼요. 반전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한 게 있는데 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말해야 돼. 왜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근데 그 거야. 해석이 또 각자 다른 거 아니야? 이 개발자분들이 네. 해석은 열려있다. 하나로만 단정짓지 마라. 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다 보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들이 쭉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스토리들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 공주가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공주가 도망을 치는데 이걸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과학자인 팀이 공주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수많은 발견을 하지만 그 공주가 알고 보니, 그러니까 공주가 의미하는 건 핵입니다. 아. 뉴클리어. 예.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사용자들이? 네. 아마 저건 진짜 공주가 아니라 핵을 그러니까 현실에서 과학자가 핵폭탄을 공주라고 생각하면서 막 일을 하고 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드는 걸 위해서 과학자가 막 이렇게 하니까 네. 그걸 비유한 게임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해요. 그런 거에 맞는 요소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만든 게임 아니야? 예를 들면은 브레이드의 발매일은 8월 6일인데요. 네. 8월 6일은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여된 날이고요. 야 이거 근데 이거 의무부여하는 거는 약간 그 인터넷 그 카드라 통신 만드는 애들이 하는 거잖아. 위키피디아에 가보면 네. 날짜마다 그날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인데 그 날짜에 뭐가 없었던 날이 없어. 모든 일에 다 있어. 근데 어찌됐건 그런 해석을 그 개발진에서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하기도 하지만 네. 다른 해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린 철학적인 게임들의 장점은 직접 해보고 나면은 이게 묘한데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서 오는 그 내가 그동안 이 게임에 쏟아부은 노력과 겹쳐지면서 맞아. 자기만의 해석이 생겨요. 네. 자기만의 그런 해석들이 생겨서 그때 그래서 그랬구만 이런 거. 그리고 그게 지금 블레이드가 얘기한 대로라면 중간중간에 이제 의미 없는 막 미술품이나 퍼즐 조각들도 나오고 그렇죠. 화면이 이상하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네. 다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 브레이드가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마리오의 아류작 아니냐, 뭐 네네네. 쓰레기 아니야, 막 이런 사실상 식으로 그럴 수도 욕을 있죠.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재밌는 게 게임 속에 모나리자 그림을 넣어놨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모나리자 그림이 네. 그 LHOQ라는 그림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야? LH 이게 불어로는 엘라시오끼라는 건데 네. 뒤샹이라고 알죠. 네네. 네, 마르셀 시장이요. 마르시엘 뒤샹이 변기를 그쵸. 샘이라는 이름으로 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수염난 모나리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림이 있어요. 네. 모나리자 그림이 갑자기 그 수염난 모나리자 그림으로 바뀌어요. 네. 패러디인 이게 어때요? 거죠. 역시 이것도. 아 그렇게 바뀐다고 네. 게임 안에서. 네. 그러니까 어. 니네 나 마리오라고 욕했지? 네. 그런 거 없어. 이건
패러디 게임이야. 네, 그렇죠. 패러디를 패러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재밌네요. 게임 제작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철학적 성향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더더욱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그 굉장히 뭐 철학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거고 2008년에 나왔지만 여전히 재미있는. 그런 면에서는 이 게임 제작자는 예술가에 가까운 작업을 한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뭐 글을 쓰거나 미술품을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 이분이 그 태국을 여행을 하다가 네네. 시간을 되돌리는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기 처음 이 시작을 게임을 했대요. 만들 때 네. 왜 하필 태국이야? 그지 태국은 약간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나라지.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로 태국을 갔다 오면 시간을 좀 되돌리고 싶다는 그 생각을 정도입니까? 합니다. 네, 너무 네. 좋아서. 네. 그래서 이 게임은 지금 엑스박스 같은 데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네. 뭐 그리고 이게 저는 뭐 아까 말한 대로 한 1, 2탄 하다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맞아요. 머리를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식탄이 진행될수록 물론 그 적절한 레벨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1탄 깨고 나면 할만한데 이러면 2탄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뭐 네네. 이런 게 있고 나온 지 오래된 만큼 공략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공략 보고 해도 어차피 내용은 내가 해석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그것도 힘들어서 결국에 포기를 했지만 그 긍정 씨는 엔딩 보셨어요? 저는 엔딩 못 봤어요. 뭐야? 저는 그 6탄까진 갔는데 엔딩 6탄쯤에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야. 6탄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순발력을 요하는 게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샌드박스 나만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 상관없는. 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마리오도 전 굉장히 못했거든요. 저는 마리오도 좋아하고 네. 이렇게 머리 쓰는 거 퍼즐. 그런 것도 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이 저는 좋더라고요. 독특하죠. 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깔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를 위한 게임이다. 그럼 네, 진짜. 그래서 완전 네. 이런 게임 하고 있으면 PC로 하고 있으면 입 벌리고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 아무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키보드 부셔져요. 심장 간지러워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지금 긍정이가 이런 철학적인 얘기들. 스토리들을 네. 이야기를 해줬지만 네. 거기 내용에 몰입하다 보면은 사실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 내용들과 잘 버무려져서 좀 완벽한 영화 같은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렇죠. 네네. 이게 게임을 제가 게임 오타쿠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게임을 그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안에 거의 100% 들어갈 수 있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 매체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오는 그 느낌은 진짜 엔딩을 봤을 때 그 느낌은 본 사람들만 약간 알 거야. 맞아요. 네. 이 몰입하고 났을 때 엔딩을 보면 뭔가 속이 후련하면서도 그 왜- 아쉽기도 하고 영화 드라마 끝난 거랑 진짜 다르지. 너무너무 감동적인 영화 보고 나면 그리고 몰입해서 계속 보고 있으면 영화 딱 스텝롤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이 영화를 못 본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막 있단 말이에요. 좀만 더 길었으면 네, 그런 아쉬움이 오고 얘네들은 이제 뭐 이 영화 세상에서 이제 떠난 거겠지? 이런 어떻게 묘한 됐을까? 감정이 들어요. 네. 근데 게임은 그게 거의 곱절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되게- 스토리를 알고 나면 다시 플레이하면서 얘가 이런 애지. 그걸 알면서 보니까 더 그렇고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항상 한창 사춘기 시절에 네. 감수성이 막 자라날 때 게임으로 제 감수성을 다 채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 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근데 그때 게임이 위험하다는 걸 증명해주면 어떡해요? 그때 약을 한가득. 진짜 심한 게임을 하면 스토리 워낙 긴 거 다음 주에 제가 갖고 오겠지만은 네. 스토리가 엄청 긴 게임들만 했어요, 저는. 네. 게임성 다 안 중요해. 스토리만 중요해. 악튜러스 이런 거 했구만. 네, 악튜러스는 나중 게임이지 나한테 있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얼마나 내가 몇 옛날 살인데. 사람이야. 아무튼 그때는 다 깨면은 막 그 2달 가까이 해요. 그 한 게임을. 네. 다 깨고 나서 한 2주일 동안 멍하니 있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실현당했구나. 네, 진짜 실현당한 수준으로 그 게임이 머릿속에서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게임이 마약으로 줄로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졸피뎀 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사랑도 마약이라고 해. 사랑은 마약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약이라고 하란 말이야. 내가 사랑꾼이었어 중학교 때. 알았어요. 네, 그 좋아요. 마지막 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임 한 개 더 준비를 하셨겠죠. 네. 네.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조금 징그럽거나 혐오스러운 게임을 보면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류의 게임을 긍정 씨가 좋아하죠. 변태니까요. 그렇죠. 네. 전 평범한 건 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많이 잔인한가 보죠? 잔인하기도 하고 네. 약간 그 미국의 잔인하지 않은 만화인데 그러니까 캐릭터가 귀여운데 잔인한 뭐 예를 들면 캐나다의 사우스파크라든지 뭐
Dumb Ways to Die인가 뭐 그런 뭐, 네, 그런 것들. 네. 그거 말고 그 유명한 거 있는데 그 뭐 이렇게 귀여운 애들 나오는 거. 그 뭐죠? 아 몰라 스폰지밥도 아무튼 되게 잔인한. 뭐 거야.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미국식 캐릭터는 잔인함. 귀여운데 미국식 잔인함, 피 튀기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뭔 보시면 돼요. 어드벤처 있지 않아요? 누구와 누구의 어드벤처 막 이런 거 있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게임 이름은 바인딩 오브 아이작. 네. 우리나라에선 아이작의 번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군요. 예, 출시되었고요. 한글판인가요? 한글도 있고요. 네네. 역시나 스팀에서 배포가 네. 되고 있고요. 네네. 뭐 맥, PC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이런 데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양하네요 플랫폼이. 네,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이전에 슈퍼 미트보이란 게임으로 대박을 슈퍼미트보이 쳤던 제작자야? 네. 미친놈 아니야 걔. 이제 얼마나 잔인한지 같은 건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슈퍼미트보이는 제가 해보고서 이게 뭐야 저는 이러면서 껐거든. 슈퍼미트보이라는 게임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못 안 들어보셨나요? 유명해요. 뭔지 안 유명해. 몰라요. 비주류야. 비주류인데 수백만 장이 팔린 네. 그러니까 매니아들만 대성공. 많아. 그러니까 매니아들만. 인디 게임계에서는 거의 대성공한 아니, 게임인데요. 뭐 슈퍼미트보이 잠깐 소개하자면 별로 안 비싸게 이렇게 박리담회로 파는 게임인데 네. 그 음악이 굉장히 막 뿅뿅뿅뿅뿅뿅뿅뿅 막 이런 음악이야. 키젠 같은 거. 그래갖고 안 쉬고 계속 달리는 게임인데 그 공주를 찾기 위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고기 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고기가 막 썰리지. 뭐 아무튼 슈퍼미트보이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슈퍼미트보이를 만들었던 분이 만든 네네. 네.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라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거냐면요. 이 아이작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혹시? 뉴턴? 이분들은 또 공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나요? 공돌.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이삭. 토스트. 이 사람들 너무 들시기만 이삭은 했네. 유명한 래퍼지 사실. 알았어요. 이삭은 성경에 나오죠. 네네네. 네. 저는 성경을 네. 성경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까먹었네요. 굉장히 종교적이시네요. 네, 이 게임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게임이 시작할 때 트레일러를 보면요. 아이작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네. 아이작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 어머니가 약간 정신 이상이야. 그리고 음. 너무 광신도야. 그래서 어느 날 환청을 듣게 됩니다.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 뭐 국내에도 이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많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네. 성경에서도 이삭을 네. 제물로 바쳐라. 나와요? 라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들인데 네. 그냥 뭐 그 너무 독실하기 때문에 이제 바치려고 하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아니 네 아들이니까 바치 말고 양으로 대신 바쳐라 하는 뭐 내용이 나오긴 해요. 네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환청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애를 잡아 죽이려고 네. 막 하는 거지. 그럼 엄마로부터 피하는 게임인가? 그래서 도망치다가 얘가 지하실로 떨어져요. 언더테일이네. 기승전 언더테일이야. 네, 그래서 그래서? 지하실에서 돌아다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게? 야 탈출을 해야지 왜 지하실에서 돌아다녀 계속? 그러니까 어머니랑 둘이 살다가 네. 이제 환청을 듣고 어머니가 얘를 감금하고 학대하고 하다가 얘가 지하실로 떨어진 거야. 제로 도망간 거지 사실. 그치. 네네. 네, 도망가서 거기가 던전이었던 거지. 들어가 봤더니 이게 우리 집이 보통 집이 아닌 거야. 그래서 거기를 탐험하고 네. 돌아다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면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 지하실을 따져 나오는 건가요? 어머니 갱생시켜드리기. 이 게임은 최종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할 때마다 새로 시작이 되고. 디아블로 같은 거구나. 아니야. 뭐만 하면 다 디아블로니까. 그러니까. 아니 맵이 새로 생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맵이 새로 생기는 거를 로그라는 옛날에 로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네네. 네. 그 게임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로그라이크류의 게임이라고 해요. 로그 같은 게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해주세요. 정리해서 게임을 킬 때마다 네. 새로운 맵이 나오고요. 네네. 게임을 킬 때마다 또 새로운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깡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뭔가 그 시나리오가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그렇지만 네, 세이브도 없고요. 방금 말했던 게 스토리긴 하지만 그 뭔가 게임 시나리오를 즐기는 건 아니란 네, 말씀이시죠? 목숨이 몇 개 정해져 있고 네. 죽으면 끝이야. 그냥 다시 하는 거야. 멀리 더 오래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지뢰찾기구만.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목숨을 좀 늘린다든지 해서 게임을 더 오래 플레이하거나 뭐 이런 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프루츠 닌자라던가 뭐 그렇게 볼 수도 극단적으로 있겠죠. 생각하는 그런 뭐 시나리오는 전반적인 스토리는 있지만 네. 게임 자체에서 그 시나리오를 즐기는 게임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랬는데 지하에서 뭐가 특별한가요? 그러면은 지하에서 이제 뭐 괴물이 뭐 네. 특이한 게 나왔고 막 네. 얘가 총을 쏘지 않고요. 네. 눈물을 쏴요.
슬프다. 슬프거든. 가슴이 미어지네. 이게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요. 네. 그 중간에 아무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걔랑 비슷하게 생겼어. 걔가 울어요. 계속 조그만한 애인데 붕대를 감고 막 울어요. 진짜요?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계속 울어요. 슬프다. 스킬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파. 아파.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그 눈물로써 공격을 하는 그런 트렌드인가 보네. 그게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어찌됐건 이 게임 자체가 지금 특색이 있으니까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또 네. 인디 게임이라는 것은 원래 식상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스토리가 좀 그렇다고 쳐도 뭐 크게 식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게임 자체는 네. 우리가 보기엔 식상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액션 뭐- 게임이에요? 네, 그냥 그 2D에서 움직이면서 총 쏘고, 그러니까 눈물 쏘고, 네네. 적군을 죽이고 부딪히면 죽고 뭐 이런 건데 네네. 이 게임을 가져온 이유는 네. 이 게임에 이제 스토리상에서 네. 뭐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걔네도 막 아담, 이브 뭐 성경을 모태로 잡고 스토리를 썼군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 게임을 가져온 이유는 네. 이 게임의 특별한 업데이트 방식. 업데이트 방식이요. 한번 이스터에그처럼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네.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네. 그 저번 주에 오버워치 설명하시면서 솜브라라는 캐릭터가 네. 나오기 위해서 뭐 해커라서 뭐 블리자드 오버워치 홈페이지를 진짜 해킹한다든지 네네. 뭐 그런 형태를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도 약간 그렇게 유저들이 볼 수 있는 특이한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유저들이 뭔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설명을 드리면 애프터버스라는 이제 확장팩처럼 뭐 그런 게 나왔어요. 네네. 거기 보면 게임 내에서 얻은 코인을 기부하는 공간이 있어요. 어디다 기부를 해요? 그 게임 내에서 아, 네. 게임 내에서 얻은 코인을 게임 내 어딘가에 기부를 한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부를 하는데 최대가 999원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기부하면 와 모든 유저가 너처럼 관대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메시지가 떠요. 네. 999를 기부하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다 보니까 스팀에 보면 도전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어떤 게임 내에서 특정 이상한 업적. 짓거리를 했을 그렇죠. 때. 예. 무언가 달성을 하면 그게 주어지거든요. 도전 과제를 해보니까 아이콘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냥 뭐 비석 같은 거에 까만색으로 막 줄이 그어져 있어. 뭔가 아이콘이 아니야,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 모으면 QR코드 될 것 같은데 이거 모으면 그 미국에 네.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DC 인사이드 같은 거죠. 그렇죠. 아, 네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뭐냐 해서 픽셀 정보를 분석해 봅니다. 네. 픽셀 정보를 분석해서 LERVEIL 이라는 단어를 찾고요. 아, 네. 레벨. 네. 네.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링크되어 있는 이미지를 발견하거든요. 웹상에서. 네. 네. 거기에는 이제 이 게임의 캐릭터인 아이작이 있고요. 네. 그 밑에 창세기절 30장 35절이 써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뭔데? 나도 몰라. 아, 네네.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보다 별로. 네. 그게 안 중요한 거 네. 봐. 30하고 35를 기억하세요? 아, 네네. 네네네. 네. 그런데 이 그림이 발견된 후에 개발자가 트위터로 네. 이상한 사진을 트윗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앞에 막 거미가 있고 막 그런 건데 네. 실제 사진이에요. 네네. 뒷면에 로스트 보이즈라는 포스터가 있는 네. 이미지를 업로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걔한테 야 우리가 추리하는 거 지금 이거 맞는 거야? 라고 했더니 걔가 이제 맞는 거 맞다 뭐 하면서 People are strange but in sure we'll get it 이렇게 보내요. 여기서 People are 번역해요. strange라는 게 뭐냐면 네. 로스트 보이즈라는 영화의 네. 도입부에 나오는 곡 제목입니다. 영화 포스터였는데 그 영화 도입부에 이런 음악이 나온다는 네, 거죠. 그거를 얘가 암시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떡밥을 계속 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맞을 거다라고 했는데 영화의 이제 30분 35초를 네. 보면요. 네네. 거기 영화 배경이 산타크루즈의 보드워크 거리라는 곳인데 네네. 철길이 나와요. 네. 네네.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조사해 보자. 가본 거야? 실제로? 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30분 35초가 딱 되는 순간 대사가 완벽한 타이밍이군 하면서 철길이 나오거든. 사람들이 여기 뭔가 있을 거다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요. 아 가까운 놈이 네. 역시 갔더니 미국이야. 그 게임 캐릭터가 그려진 포스터를 주신 거야. 거기서? 네. 미친 거 아니야? 지네 집 앞인가 거기가? 주소인데 네. 거긴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이 써져 있어요. 4장 24절. 네. 거기 그 포스터예요. 네, 밑에 뭐라 써 있어요. 4장 24절 기억해야 되나요? 네. 기억하세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가 써 있는데 444에 0 뭐뭐뭐라고 써 있어요. 네. 네. 그랬는데 또 막 추측을 해봤더니 424가 산타크루즈 거기 지역 번호인 거예요. 아, 네. 그 밑에 444에 01 뭐뭐 써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또 이전에 한번 이렇게 이벤트를 했던 것 중에
109시간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찾아내는 데까지. 네. 그래서 444-0109 것이다. 그래서 지역 번호랑 같이 해서 전화를 했어요, 누가. 424-444-0109. 그렇죠. 전화를 했더니 자동응답으로 여보세요. 나는 너의 B다. 네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는 알지만 그걸 너에게 직접 들어야겠다. 라고 말을 해요. 네. B는 거꾸로 뒤집은 단어를 녹음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백워드 베스킹.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뒤집어 보니까 여보세요, 아이작, 나는 네 아버지다. 나는 네가 뭘 위해 찾아온지 알고 나 있지만 소름 돋았어. 네 방금. 말로 들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추측을 해봤는데 이 목소리가 게임 속의 나레이터랑 비슷해? 같습니다. 어... 같은 목소리인 거야. 네.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제대로 찾고 있구나 지금. 네네. 그걸 발견한 거죠. 근데 게임 안에 아까 말했듯이 업적 같은 걸 하다 보면요. 네. 머니는 파워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네, 그 그치. 밑에 그 밑에 Where are you? 라는 이상한 문구가 써 있어요. 아, 전혀 뜬금없는 문구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말해볼까? 네. 라고 해서 자동응답기가 그냥 그걸 말을 해요. 네.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녹음하래세요도 안 떴는데. 네. 그걸 말했더니 몇 시간 뒤에 응답기의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 다시 전화하니까. 네, 바뀌어 있어요. 오, 소름 돋았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관대하신 신들은 역사를 영원히 인도하지 않는다. B 우리는 더 깊게 내려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제 뭐야? 끝났나? 어떻게 해야 돼? 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길을 잃었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자한테 또 트위터를 해서 힌트를 얻고요. 네. 야,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나 보군요. 그랬더니 개발자가 또 뻘소리를 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자동응답기에 나오는 메시지에 네. 첫 글자만 따보면 단어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찾아가다 보니 가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 발견을 했고 네, 뭘 발견했나요? 이걸 계속 따라가서 단서를 여러 가지 찾다 보면 트위터 계정이 나와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트위터 계정으로 뭔가 트윗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한 다음에. 네, 트윗을 하고 그 다음날 확장팩 같이 새로운 버전이 발표가 됐다는. 뭐야? 그러면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확장팩이 나올 때 확장팩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네. 유저들이 그걸 다 찾아낼 찾아요. 때까지 기다렸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퀴즈들이 어느 정도는 그 게임의 연장선처럼 사용자들이 느껴지게 그렇죠. 게임과 맞는군요. 현실을 드나들었고 드나들어야 되는 거군요. 심지어 유저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본 다음에 철길 가서 포스터 던져놓고 오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약간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현실 세계의 좀 미디어 퍼포먼스 같은 느낌.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경지죠, 이것도.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걸 찾아야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였던 거죠. 뭐 이제 얘가 네. 못 찾았으면 다르게 그치. 했겠지만. 그럼 이제 9,900원 받고 또 팔았겠지. 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 뭐 개발자가 절대 찾지 말라고 했던 무서운 이스터에그 뭐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내용 정리한 게 나와요. 그렇겠네요. 네네. 일단 지금 긍정 씨 얘기만 들어서는 사실은 엄청 100% 와닿지는 않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뒷얘기들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좀 길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라면 이 개발자가 이거 처음 한 건 아니네요. 이게? 네, 맞아요. 네, 몇 번째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소름이 돋긴 하지만 네. 뭔가 더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참여를 한 거죠. 그렇게네요. 이게 네. 지금 게임 얘기보다 이 이스터에그 얘기가 더 길긴 한데 네. 이 에그만큼 게임도 재미있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생각도 저도 듭니다. 이 게임은 아까 말했듯이 좀 피 튀기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타는데 그 서양권에서는 인기가 상당합니다. 슈퍼미트보이도 약간 그랬어요. 근데 이게 게임을 지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네. 게임 그래픽 자체가 되게 귀여운 것 같거든요. 그래요? 느낌이 약간 옛날에 아케이드 컴퓨터에서 하던 플래시 게임 같은 느낌인데 이 게임 피카츄 죽이기. 전작은 아예 플래시 게임이 원작이었고요. 진짜요? 그래서 플래시 게임 같은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굉장히 잔인하다. 네, 잔인하고 좀 징그럽습니다. 캐릭터들도 주인공은 크리스마스의 악몽인가? 네네네. 네, 그런 캐릭터를 닮았고요. 다 되게 무섭게 생겼어. 저는 이거를 못하겠네요. 저는 무서운 건 봐도 징그러운 건 못 보도. 아무데는 무서운 거랑- 브레이드를 하세요. 무서운 거랑 징그러운 건 약간 느낌이 다르지. 그렇죠. 혐오스럽고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이 마지막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본인은 해보셨어요? 게임 자체는? 네,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만한 게임이라는 이건 마찬가지로 스팀에서 검색하면은 게임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니까 네. 보시고 취향을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세 개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꼭 해보십시오. 이 인생 게임.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했던 게 네. 징그러운 게임으로 유명한 것 해서 그래요? 이렇게 유튜브로 좀 떠돈 적이 있어요. 이런 그 혹시 난이도가 극악의 난이도는 아닌가요? 난이도가 어렵긴 한데 네. 이 게임 자체가 오래 한다기보다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나 시간 피곤한데 시간이나 좀 죽이다 자야겠다 이럴 때 그냥 한번 켜서 한 바퀴 그렇게 돌고 보시면 이런 될것 거 같아요. 이런 류의 게임들은 유튜브에 네. 찾아보면 뭐 하는 거 나오잖아. 유명한 BJ들 뭐 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주고 그분들. 그분 아니요 잘 죽어요. 죽는 맛에 하는 건데. 네, 아, 근데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러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듣기 위해서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보고 보는 구매해서 것도 나쁘지 해보시는 않지. 것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1, 2부에서 한 30분씩 계속 얘기를 떠들어봤는데 예. 뭐 게임 얘기하니까 평소보다 이제 다들 말이 많아진 것 같아 약간. 네가 제일 말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니까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이근경 씨의 그런 인디 게임들을 네, 인생 게임. 살펴봤고.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인생에 있어 최고의 게임들 리스트. 아니, 인생을 낭비한 게임이라니까. 좋아요. 그러면 4개 중에 제일 추천하고 그래, 싶은 딱 게임은 하나. 뭔가요? 저는 오버워치를 추천했습니다. 네. 하나 골라야죠. 언더테일 해보십시오. 언더테일. 오늘 집에 이거 가서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브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또 언더테일을 해야 되나? 나 해야겠다. 이게 여러분들께 이제 조만간 제가 게임 오타쿠라서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면 스팀이 할로윈 세일 기간이 다가옵니다. 네, 10월 말경부터 약 2주 정도 미친 듯이 또 세일을 하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언더테일이나 뭐 브레이드처럼 나온 지 꽤 된 게임들은 보통 한 75% 이렇게 할인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에 찜해 놓으시면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시간 있으면 좀 기다렸다 사셔도 충분히 뭐 싸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2주 정도 게임 특집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두 분 다 이제 각자 준비해 왔잖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저는 은실장의 게임 특집이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네. 우리 중에서 게임을 실제로 아마 플레이한 시간이 제일 길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 워낙- 되게 헛살았다. 워낙 게임 무시합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원래 야한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한 게임 갖고 올 뻔했네요. 원래 사회자는 그렇게 그 중도를 딱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뭐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네, 뭐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그럼 간만에 제 특집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즐겜하세요. 네, 즐거운 게임 시간입니다.